12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데다 연말 소비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9%, S&P 500 지수는 0.48%, 나스닥 지수는 0.74%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연말 소비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소매 판매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2월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 이달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과 같은 99를 기록하며 5개월째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협회가 내년도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개 회원사 가운데 32개사만이 12만 2,32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올해 공급 물량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보합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 관련 지표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이번 소비 시즌에서 매출 증가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 소비 매출은 미국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오늘 배당나기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올해 정리를 해봐야 할지 내년까지 끌고 가봐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모닝 브리핑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악재로 꼽자면 소비 지출이 있겠죠. 오늘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일단 소매 판매에 대한 감소세로 인해서 소매업종 자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만큼 지금 연말을 앞두고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일단 오늘 밤에 어느 정도 해결 추이가 나타나겠죠. 그런 모습을 좀 더 지켜보시는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이번 연에 성장성이 두드러졌던 그런 주가 추이 자체가 좀 더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좀 더 올라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말 그리고 반기말에 우리가 기관의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수익률이 낮은 종목군들은 팔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좀 의미를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똑같이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수급 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좀 강보합권에서 미미한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배당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참 이건 미국 증시에 대한 네.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항상 드려야 되는데 네. 별로 그런 분위기가 없었죠. 그래서 네. 소매 판매 지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판단하기는 너무 미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왔던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관 안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에 대해서는 연일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부분은 여러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연말 이제 배당일이 어제였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배당주를 좀 챙기기 위한 그런 속셈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배당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상 추이로는 한 1%에서 1.3% 사이로 어느 정도 배당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융투자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쏠리면서 그 배당락에 대한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어느 정도 매수 금액을 좀 집행하는 모습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인 위탁 계좌죠. 위탁 계좌 자체를 조금 더 굴리는 그런 수수료 재고 차원이 좀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은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신권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만큼 투신권의 매도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번 2012년을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려는 그런 전략이 조금 농하게 풍겨져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하더라도 투신권이 지금 코스피를 매수를 한다고 코스피 지수가 쉽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그전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가 추이를 크게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만큼 뭐 3분기 말에도 보셨다시피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관련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게는 그만큼 어려운 실적입니다. 그만큼 집행 금액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규모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매수의 주체 대부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나 매도 포지션에 의해서 지금은 투신권 자체가 올리려고 해도 쉽게 올라갈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률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투신권 같은 경우에도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하락권에서 응축된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여파가 안 되는 모습 자체는 일단은 투신권의 매도세를 조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 전에 선 반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도 미리 들어가셨던 경우고요. 하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2000포인트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시점에서 투신권은 거기에 대해서 쇼커브링 전략을 조금 들어갔다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모든 물량 자체를 정리했다고 보시기보다는요. 지금은 3분의 1이나 아니면 뭐 4분의 1 가량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내년을 좀 대비해서 가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제 상당히 배당락을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매도세를 많이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투신권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다 조정을 했죠. 조정을 했는 상태에서 지금 불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재정절벽이 해결되고 내년 초를 좀 더 노려보자는 시각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내년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은 쇼텀보다는 롱텀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지금 테마성 재료가 상당히 다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코스피 자체가 크게 급등락이 잘 없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네. 매기세 자체는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코스닥 쪽에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유효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상승추이를 좀 더 지켜본다면 네. 오늘도 일단은 코스닥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은 지금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기보다는요. 기술적 반등 자체가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동폭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투신권에 어제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오늘도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추세적인 모멘텀을 확인하시는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7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현대 하이스코. 현재가를 보니까 12월 7일 그때 추천받은 그날 매수가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대형주들은 요즘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견조한 진행을 보이는 상태고 또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만은 시장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주가의 변화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실 현대 하이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연말을 맞이해서 좀 쉬어가자는 움직임들이 강한 것 같고요. 내년으로 바톤을 좀 넘겨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12월 18일 날 장중에 잠깐 그 거래가 한두 건 정도가 마이너스 13% 이상 거의 1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체결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상으로 굉장히 긴 꼬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가 그 중대형주에서 간혹 발생을 합니다. 매매에서 좀 실수가 나오다 보면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사실 이런 부분이 검증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내용이 그 수치화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경험상으로 과거에 중대형주들이 이런 식의 어떤 상승 추세에서 그 주문 실수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매수가 유입됐었고요. 또 그런 주문 실수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좀 더 타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주문 실수 자체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과거 현대차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많고 또 많은 예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구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딱히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발생했던 경우가 많고요. 네. 과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된 경우지만은 저도 이 업종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2004년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요 경우인데요.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밑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근데 그날 한순간에 거래가 하한가를 잠깐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거래 실수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꾸준히 나왔고 또 많은 예를 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 네. 전고점 돌파 나오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 하이스코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5만 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좀 네. 특이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치 테마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은 그 누구의 관련 테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순환을 하는 형태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관련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마감을 했고 또 안철수 관련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써니전자 같은 것도 최근 들어서 4일째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종목들의 상승의 원인을 보면은
뭐 대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상승 자체가 어떤 큰 그 의미적인 부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핑계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뭐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상승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대응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뭐 대응을 하시다가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셔서 그대로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요번에 어떻게든 이 종목들이 반전을 할 때 조금씩 빠져나오는 형태의 그 매도 대응을 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상승을 정확하게 할지 이 부분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신다면은 손실이 크더라도 어쨌든 좀 종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가셔야지만이 또 우량한 주식을 편입해서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원금을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정치 테마가 하나의 그 시장의 축이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네. 또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도 정치 테마였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요소입니다만은 거래를 하면서도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업 가치가 높아서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사라진 이상 네. 굳이 억지로 보유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전 줄 때 단계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시켜 나가는 대응을 한다면은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들 중에서 정치 테마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그거보다는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가치 이하로 떨어진 주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저가 가격을 기회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정치 테마입니다. 참 네. 이게 역발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 테마들 중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상황이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테마라는 이름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많이 억눌리고, 물론 상승을 많이 할 때도 있었지만은 많이 억눌리고 하는 시기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보다 더 떨어져 버린 주식도 꽤 있습니다.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메커스라는 주식인데요. 네. 안철수 관련 테마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급등을 탔다가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뭐 거의 4,000원권 넘어서부터 지금 1,2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꼭 정치 테마로 분류를 안 시키더라도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가총액이 500억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은 뭐 매출 규모라든지 아니면 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5억대 그리고 올해도 그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평가 뭐 고평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주가가 탈피를 좀 하는 시기라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또 매매에 좀 뭐 꼬임 현상이 발생해서 혹시 빠져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식들은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내려가긴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등 포인트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종가가 1,57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플러스 출발하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움직임이 연속으로 이어질 때 공략을 하시면 좋으니까 플러스 출발을 할 때 공략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1,600원에서 1,650원인데 요건 약간 유도리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보합권 정도 뭐 네. 수준에서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메커스 상승 출발한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당락일 오늘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오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사실 어제 그 별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변곡점일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기어코 이제 5일 10일 테드 크로스를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이제 서서히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확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과연 그러면 언제 떨어질 것이냐,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이냐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요즘 프로그램 매수가 하루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6천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의 이제 적극적인 그 프로그램 매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줄어드는 정점을 치는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하락의 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 또 어제 500억 정도 삼성전자만 사고 기관도 500억 정도 삼성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지금 폭을 줄이면서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만 양쪽에서, 보통 기관과 외국인을 쌍끌이 매수를 하죠. 이 매수를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겨우 이제 지수를 받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약세지만 급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200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2000포인트 찍고 어제 물론 18포인트 밀렸습니다. 물론 지금 형태로 봐서는 굉장히 급락 나오는 그런 형태지만, 아직까지 급락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그는 약세는 약세다. 그렇지만 장 자체는 아직까지 박스권으로 계속 행보 모양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현금을 충분하게 비축하자,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번트를 대작하는데, 번트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번트에서 한 단계 상승시킨,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이제 방망이를 또 짧게 휘두르는 그런 방향을 취해야 된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기관들이 1000억 정도 사면서도 힘을 못 쓴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주가가 불쑥불쑥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어제도 주가가 보합이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봤을 때 주가 자체가 큰 약세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1000억 샀는데도 버티고 있다, 못 버티고 조금 밀린다는 것은 다른 쪽의 종목, 2등 종목 쪽으로 계속 주가가 불쑥불쑥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방망이를 짧게 휘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제 의미 있는 장세인데요. 5일 10일 데드 크로스 이 부분이다.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21일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데, 21일평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상승입니다. 21일평이 상승인데, 21일평의 상승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다시피 한 열흘 정도 상승합니다. 열흘 정도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21일평 여러분 알다시피 황금 2평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21일평이 상승할 때 주가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올라온다. 그 결론은 뭐냐면 장대 음봉 나올 때 그날 적극적으로 주가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21일평과 더불어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전환선이 이제 하방 어제 이탈하는 그런 모양인데, 오늘 또 전환선이 과연 하방 이탈하면 전환선 하방 이탈이 4일째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 하락이 5일째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또 하락의 유념을 한번 보시는 형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오늘부터 방망이를 뻗대서 안타라되라고 하는 이유는 전환선의 기준선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기준선의 급격한 상승이 있음으로써 선행 스팬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선행 스팬원이 지금 지지로 계속 돌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져봐야 한 15포인트에서 빠져가지고 또 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주가들이 제가 누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모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선행 스팬 1에서 절대적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선행 스팬 1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지금은 좀 빠지지만 계속 먹을 게 나오는 그런 장세가 오늘부터 계속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거 없이 방망이를 짧게 안타를 휘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과연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현금과 주식을 반반 하시면서 우량주에 버티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뭐 테마주들이 기본적으로 75% 빠졌다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감독원에서 뭐 작전 세력들이 했다. 너무 기가 차서 제가 감독원에 욕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감독원은 밥 먹고 마느냐? 그 작전 좀 몰라서 그걸 방치했느냐? 우리 투자자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지금 그 뒷북치는 그런 작당을 하고 있는데 감독원을 빨리 해체하고 더욱더 바로 잡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부터는 굉장히 빠른 매매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17조 계속 프로그램 끝이 없었는데 누차 말씀 프로그램 매매의 정점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피벗 보실 것 같으면 여러분 강력하게 1975포인트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한 단계 더 빠져봐야 1970포인트의 지지, 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갭 하락하면 주가는 장중에 분명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짧게 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세는 도망가는 장세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장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소위 말해서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을 봤을 때 우리 금융이나 한국전력, KT, 유플러스 대형주, 금융주 쪽으로 조금 사는 게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끌이 매수 보면 최근에 금융주 쪽으로 산다는 것은 블루칩 쪽으로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금융주 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배당 이런 부분에 보고 사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순매수 종목 보면 역시 그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초대형주 쪽으로 계속 사는데 거기에 언뜻 보면 자동차 관련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동차주 갖고 지금 물먹는 우리 개인들이 많은데 그런 자동차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집중 매수, 순매수, 외도 없이 순매수하는 종목에 거의 다 베스트 10에 포진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절대 지금 자리에서 자동차주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을 볼 것 같으면 선물 자체가 여러분 무게중심이 265에 있습니다. 265에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음봉이 나오지만 내려갈 때 밑에 터치 찍을 때마다 사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섣불리 푸보다는 풋을 265 위쪽에 고점에서 푸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지금 아래쪽에서 푸다면 여차하면 100만 원짜리 물릴 가능성이 높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풋 263에서 풋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위쪽에서 풋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연말에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신 없는 분은 지금 자리에서 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쉬어가는 날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업일수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청송촌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님 신창환입니다. 네, 이 약세장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 확보에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매매를 한다면 빠른 매매가 더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는 거래소 종목인 조광페인트입니다. 네.
화학 관련 주식으로 산업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재무제표가 양호한 회사입니다. 현재 광학필름용 접착제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올해 최고가 15,000원 대비 현재가 4,000원대로 낙폭과대가 아주 심한 구간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2달 연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러터도 이틀 연속 양봉으로 전환 중입니다. 심리도도 60으로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일주일이 되겠고요. 매수가는 5일선 지지라인인 4,150원에서 4,300원으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1선 라인인 원래 5,500원인데 저는 5,300원에서 남보다 먼저 파는 가격인 5,3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약 15% 이상 수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평선 지지라인인 4,1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심한 종목이니 반은 단타, 반은 2, 3일 보유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현재 제가 추천한 종목이 6종목인데요. 잘 살펴보시면 거의 매수 추천가 대비 상승 중입니다. 참고하시고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차분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기술적 반등 자리에는 조광페인트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AS를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한국전력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네. 오늘의 AS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요. 겨울철 전력 증가 수요와 신임 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요. 어제는 외국인 기관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시간 조정과 현재 상승형 패턴입니다. 제가 4일 전에 추천했는데 장중 6%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우량주는 5에서 10% 이상 수익 시 절반 매도하시고 향후 추세를 관망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는 31,000원인데 31,000원 돌파 시 2회 이상으로 분할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5에서 10% 이상 수익이 나면 한 달 20% 이상, 1년 대비 약 200% 이상 수익도 가능하오니 안정적인 마인드와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 최명성 소장이 확실하게 마인드를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한금융투자 추천 종목은 포스코 캠텍, 포스코 조각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농심, 4분기 영업이익은 기저 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시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솔브레인, 2012년 실적 개선 추세가 2013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대양전기공업, 천방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할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K하이닉스, 해외 업체 디램 감산 확대 움직임에 따른 가격 반등 기대감에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지금 최근 들어 해외 증시에 따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관망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절벽 우려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우호적인 시각이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시장이 다소 변동성이 있더라도 국내 시장을 보는 외국인의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가장 큰 리스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증세에 대한 양당의 범위 차이 그리고 공화당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상당 부분 지금 예상과 달리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좀 계속적인 줄다리기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타결되는 정치 협상에 전형적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반드시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수는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갈수록 경계심이 확대가 되면서 변동성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유럽과 중국의 주요 지수 그리고 미국의 주요 지수 움직임에 따른 매매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움직임이 좋을 때는 IT나 셰일가스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접근이 좋아 보이고요. 유럽이나 중국 지수 움직임이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은 소재나 조선 해운 업종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유럽과 중국 쪽이 좀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소재나 조선 해운 같은 경기 민감주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은 포스코 캠텍인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 포스코의 조각량 확대에 따른 포스코향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화성 부산물을 외부로 판매를 하면서 외형적인 매출액 증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음극재 그리고 석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현재 내년에 당장 실적에 반영되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좀 큰 상태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저평가 매력으로 좀 매수 접근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도 한 20% 정도 15만 원대의 상승세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현재 양시장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역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당락이기도 한데요. 체크포인트와 함께 시장 전망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국회에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법안들을 이제 처리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울러서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한 또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서 이제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과 또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소매 유통, 그리고 또 백화점 쪽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제 호남석유와 KP케미칼의 이제 흡수 합병일입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05%. 1대 0.05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합병된다는 부분 또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OLED 소재로 또 알려져 있는 이제 CSS 솔라 신규 상장이 오늘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요. 이제 그 CS 솔라 같은 경우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제 OLED, 그리고 승화 정제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영위업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12월 결산 이제 또 배당락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배당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황을 보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8시 35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196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488
480포인트로 지금 이제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배당락 효과로 이제 그 이론 지수를 한번 제가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지수가 한 1.20%에서 한 1.5% 정도, 약 마이너스 한 25포인트 하락이 나와야 좀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배당락 효과에 따른 변동 지수다라고 이게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970포인트로 출발됐을 경우에 우리 코스피 차트가 좀 많이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부터 2000포인트와 1970포인트를 좀 강조를 해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급 주체도 없을 뿐더러 또 이 연말의 분위기로 갈수록 시장도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에 대한 각도 역시 가파르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를 한번 훼손을 시켜놓고 가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봉 차트가 좀 훼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갭라인 때 이 갭 부분을 오늘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급 공백에 생겼던 이 수급 주체들이 누가 들어오냐에 대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 11월 16일 날에 만들어졌었던 이 포인트, 이 저점 대비로부터 한번 시장을 한번 해석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6일 이후로부터 주력주의 흐름은 삼성전자와 화학, 그리고 조선, 해운, 건설, 증권, 철강, 기계,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로 시장을 만들었었고, 또 여기서 경기 방어 업종을 보여주었던 제약과 통신, 또 음식료, 또 전기가스, 또 반대로 코스닥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하고 오히려 좀 하락의 조정 양상을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 강했었죠.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 주었느냐, 그리고 추세적 전환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경기 민감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예상 외에 대규모 순매수 공세에 힘입어서 상당폭 반등을 했는데요. 대부분 조선, 해운, 건설, 증권, 철강, 기계, 이 대부분 업종들이 이 11월 16일 기준으로부터 주가가 약 한 20% 정도씩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경기 방어 주식들의 강세 배경을 한번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와 또 운수장비 업종만으로도 지수를 드라이브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갔다는 점을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또 여기서 낙폭과되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 또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들이 연말 결산을 위한 대규모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고 있었던 이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계속 코스피 쪽에서 2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찍어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보험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국가 쪽의 섹터를 보면은 뭐 매수세가 좋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연말에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기관이 주체는 투신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지금 투신권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여전히 섹터는 포지션은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투신권들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액션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신권 쪽에서 한 2천억 이상의 매수 규모가 나와주어야 시장의 밴드를 만들더라도, 그리고 시장의 상승이 나오거나 조정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다는 것, 하지만 투신권 쪽에서는 지금 대규모의 선물 매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신은 코스피 쪽에 강력하게 매수세는 들어오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반면 투신 쪽에서는 선물 쪽에 매도를 놓고 포지션을 지금 조정폭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말까지 2012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제 2거래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2거래일이 남은 상황 동안에서 투신권들이 이 매도된 이 선물 포지션을 다시 매수로 전환시켜주는지, 그리고 혹은 코스피 쪽에서
2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는지, 결국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연말 결산을 위한 대규모 매수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경기에 대한 바닥 확인 그리고 회복 기대감이 좀 동시에 작용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계속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일본 증시도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좀 소외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해외 우리 아시아 증시에 대한 바닥 확인과 회복 기대감들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경기 민감 주식에 대한 시각은 중립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경기 민감 주식들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상당폭 상승으로 이끌고 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팩트는 이거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느냐. 또 하지만 경기 민감 주식들은 곧바로 큰 폭으로 반락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상당 기간의 시세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것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보통 배당락 이후에 회복기일이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들이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추세적 상승 여부는 이제부터 기술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또 기술적 반등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될 것은 투신권 매수 주체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느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배당락을 감안해서 오늘 25포인트 하락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투신권의 매수가 유입되는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